난 친구와 함께 평소 적당히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곤 한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서 내려 근처 산에 올라 산책도 하고 지도에 실리지 않은 신사 같은 데를 찾으면 참배도 하곤 했다.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고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꽤 즐거워서 쉽사리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날은 나라현에 있는 일본 백대 산촌에 선정된 마을로 놀러갈 예정이었다. 산 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탐험보다는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산기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따라 계속 가면 된다고 했을 뿐 갈림길 이야기는 없었기에 이상하다 싶어 구글맵을 켰다. 구글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괜찮겠다 싶어 우린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있는 게 보였다.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다. 어쩐지 동화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둘이서 신이나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를 부르며 그렇게 걸어갔다. 여기저기 고사리가 잔뜩 나 있는 가운데 사람이 낸 듯한 한 갈래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 없이 구글맵도 보지 않고 나아갔다.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 말고 다른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다. 나무의 몸통과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길은 더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가야만 하게 됐다.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쯤 되니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것일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다.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린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외길로 보였던 게 실은 뇌가 멋대로 걷기 쉬운 길로 인식해서 착각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느낌으로 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쩐지 돌아가고 싶진 않다는 기분이 강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나아왔으니만큼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으니까. 이것도 감정을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 아니었다. 우린 그저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일단 가보자.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에 와선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파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아래쪽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때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것일까? 아마 이것도 영적인 무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 원래 길이 나올 거란 기대가 만든 환각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정말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그냥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쯤을 걸었을까? 처음으로 환각이 아닌 진짜 인공물이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 따위 없을 텐데 거기엔 밭 같은 데서 자주 보이는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다만 오두막이라고는 해도 벽에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 안에 나무가 자라있기도 해서 겨우 바닥만 남아있는 정도였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지던 옛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벼랑길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진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려웠다.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란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입을 열었다. 가자. 그리곤 오두막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에 난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너무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여지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도 없을 길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양옆은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다. 전파가 닿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말했다. 안 되겠다. 벼랑 쪽으로 내려가자. 그리곤 친구는 망설임 없이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결국 나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찾아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였던 마을로 향할 수 있었다. 이때는 이대로 별일 없이 끝났었다. 딱히 오컬트적인 것도 없었고 20대 후반의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고 집에서 부모님께 야단 맞은 정도였다. 그런데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난 어쩔 줄 모를 지경이다. 같이 갔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가면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가고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어째서인지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결국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난 또 그 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다. 비일상적인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이 무서울수록 더욱 강해져서일 것이다. 오컬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처음 산에 갔다 돌아오고 반년 정도가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다. 그 당시엔 겁에 질려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을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봤던 텔레비전은 분명히 잡음과 함께 지직거리고 있었다.